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페이지 5를 끝낼 마지막 영화 썬더볼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 아무튼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개봉 예정인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부터는 마블의 6번째 페이지를 시작할 영화라는 사실. 솔직히 이번 영화 까놓고 얘기하자면 캡틴의 단짝이었던 윈터솔저 버키나 2대 블랙 위도우가 된 엘레나 벨로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분들이 생소하다고 느끼거나 어쩌면 아예 모르는 캐릭터라는 판단이 되었기에 이번 영상 야심차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썬더볼츠 캐릭터 완벽 분석 시작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썬더볼츠의 리더 윈터솔저 버키 반지입니다. 스티브의 오랜 절친이자 캡틴을 도와 하울링 커만도스의 일원으로 활약하던 중 불우의 사고로 계곡 밑으로 떨어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짜잔, 내가 돌아왔다. 스티브의 앞에 다시 돌아온 버키는 하이드라에게 세뇌를 당한 윈터솔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는 하이드라의 인체 실험으로 혈청을 주입받아 스티브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고로 잃었던 왼쪽 팔은 강철로 제작한 기계 의수 일명 바이오닉암으로 대체되어 본의 아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잠시 그의 능력을 살펴보면 혈청 덕분에 스티브와 비슷한 수준의 근력, 내구력, 강력, 회복력 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왼쪽 팔을 대체한 바이오닉 암은 일시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뛰어넘는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전투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전투 센스 또한 하이드라의 용병 윈터솔저 출신답게 각종 화기는 물론 여러 종류의 격투술에 등하며 오랜 실전 경험으로 쌓아온 전투 데이터는 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하이드라의 세뇌로 불안정한 상태라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다행히 중마고우 스티브 덕분에 와칸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특산품인 비브라늄으로 제작된 바이오닉 암까지 선물받아 현재는 더욱 강력한 윈터솔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디 월드에서는 놀랍게도 버키가 차기 하원 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어쩌면 이번 썬더볼츠에서 발렌티나와 엮여 각 멤버들을 결집시키는 위치라는 떡밥으로 보이죠. 과연 이 오합지졸들의 리더인 버키가 어떠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인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멤버는 2대 블랙 위도우 옐레나 벨로바입니다. 그녀는 나타샤와 같은 레드룸 출신 최정의 암살 요원으로 훈련받은 위도우들 중 한 명으로 어느 날 임무 도중 우연히 해독제를 마시게 되면서 세뇌가 풀리며 정신을 차리게 되고, 현실을 파악한 뒤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위도우들을 구출하기로 다짐하며 나타샤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레드룸을 파괴하는 영웅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라돌이의 딸깍으로 우주의 절반이 사라지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나타샤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블랙 위도우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엘레나는 그렇게 비공식적 2대 블랙 위도우의 포지션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대 블랙 위도우인 엘레나의 능력도 살펴봐야겠죠. 그녀는 비초인적인, 즉 평범한 인간의 신체이지만 암살자 육성 전문기관인 레드룸에서 조기 교육을 받았기에 나타샤와 거의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뇌를 당한 상태였어도 오랫동안 첩보 활동을 해왔기에 실전을 통해 쌓아온 전투 감각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예를 들면 어벤져스에서 다소 나약한 편에 속하지만 인간계에선 능력 끝판왕급인 호크아이와 붙었을 때도 절대 꿀리지 않고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장비로는 접이식 곤봉을 메인으로 사용하며 두 개를 하나로 합쳐 길다란 봉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타샤 역시 사용했던 무기로, 큰 특징으로는 전류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 영화 속에서 엘레나가 이 기능을 다룬 적은 없지만 블랙 위도우들의 주요 무기라면 아마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을 듯합니다. 또한 위도우의 대표적인 장비인 위도우 스틱 역시 착용하고 있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 엘레나는 처음으로 팀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T 성향이 강력한 그녀가 과연 이 개성 넘치는 팀원들과 어떤 식으로 활동할지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멤버는 US 에이전트 존 워커입니다. 스티브의 은퇴로 2대 캡틴의 자리를 권유받은 샘은 캡틴의 책임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으로 고민 끝에 결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즉 미국 정부로 방패를 넘겨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갑자기 방패를 들고 등장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뭐야 이건?
그의 정체는 미 육군 장교 출신 존 워커 대위였고, 그런 2대 캡틴의 등장은 미국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스티브에게 정식으로 인수인계 받은 게 아니었기에 존 워커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사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몰랐죠. 때문에 임무 도중 동료를 잃었다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되며, 그 결과 청문회를 거쳐 캡틴 아메리카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에게 찾아온 발렌티나는 미국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며 존에게 또 다른 정체성, 바로 US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잠시 존 워커의 능력을 보자면 명예훈장을 3번이나 받은 최정예 미 육군 장교 출신답게 인간계에선 거의 최상위권 피지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샘처럼 특훈을 통한 방패 던지기가 가능하였고, 실전에서도 나름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의 과정이 이렇다 한들 대부분 전투에서 패배하는 좋지 않은 결과들만 보여주는데, 그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결국 임무 도중 얻은 혈청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로이더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스티브와 버키처럼 초인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 존 워커, 혈청으로 인한 신체 능력은 버키 파트에서 설명했기에 패스. 그는 나름 캡틴 아메리카 출신이기에 주로 방패를 이용한 전투를 벌여왔는데, 하지만 자격 박탈로 샘에게 방패를 넘겨주게 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강철을 용접하고 도색하여 제작한 수제 방패를 들고 싸우게 됩니다. 강철이 강력한 소재긴 하지만 비브라늄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죠. 소형화기 총알 정도는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혈청을 맞은 적들 앞에선 손쉽게 찌그러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걸레짝이 되어버린 방패는 일회용품처럼 한번 쓰고 빠이! 이번 썬더볼츠에서는 자신을 US 에이전트로 만들어준 발렌티나에게 새로운 방패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예고편에 공개된 모습에선 스크래치가 상당히 심하며 다른 장면에는 거의 반으로 접혀있는 상태로 보아 이 역시도 비브라늄 방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담한티움으로 만들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과연 이번 작품에서는 US 에이전트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찾은 존 워커가 팀원들과 어떤 케미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멤버는 에이바 스타, 고스트입니다. 그녀는 행크핀 박사의 전 직장 동료인 일라이어스 스타의 딸로 아버지의 양자 에너지 실험 도중 벌어진 폭발 사고에 휘말리며 사람이나 물체에 정상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본 쉴드는 몸을 치료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녀를 잠입, 암살 등의 첩보 임무에 적합한 요원으로 키우게 되죠. 다만 에이바의 능력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세포가 분열되는 고통을 호소하며 신체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자 영역을 컨트롤하던 앤트맨 일행과 엮이게 된 것이었고, 마침내 제닛의 도움을 받아 신체가 사라지던 현상은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고스트로 활동하면서 벌인 과오들로 도망자 신세가 되며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쯤에서 고스트의 능력을 살펴보죠. 코드명에서부터 고스트라는 이름답게 물체를 투과하는 페이징 능력을 지녔는데, 이는 비전이 사용하던 기술과 비슷한 능력입니다. 다만 고스트의 경우 양자 실험 폭발 사고로 얻은 불안정한 능력이라 움직일 때마다 잔상이 생기고 이에 동반해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때도 능력이 멋대로 발휘되기에 이 점을 통제해줄 수 있는 슈트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죠. 특이한 점은 이 능력으로 빛을 투과시키는 것까지 가능해서 마치 판타스틱4의 인비저블 우먼처럼 신체를 투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첩보 작전에선 최고의 능력인 거죠. 또 오랜 세월 실드의 요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투 경험으로 격투술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앤트맨과 일행들을 고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작품에선 팀원들 중 가장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스트가 어떤 맹활약을 보여줄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멤버는 알렉세이 쇼스타코프 레드 가디언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캡틴 아메리카라는 슈퍼히어로가 탄생하게 되면서 이에 질세라 소련에서도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레드 가디언입니다. 그는 나타샤, 엘레나, 그리고 멜리나와 함께 위장 가족으로 활동한 마지막 첩보 임무를 끝으로 레드룸의 수장 드레이코프에게 배신당하면서 시베리아의 어느 감옥에 수감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엘레나의 위도우 구출 작전 도중 그녀에게 협력하기 위해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빠져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오래간만에 레드 가디언으로 복귀하게 되며 레드룸을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의 활동을 통한 능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혈청을 맞은 초인이기에 신체 능력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다만 레드 가디언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기에 전투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초인적인 신체 능력 역시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평범한 사람보단 압도적으로 강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로 인해 주로 전투를 벌였던 태스크마스터와의 싸움에선 혈청을 맞은 초인이지만 속수무책으로 떡발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월 앞에선 장사 없다는 말이 떠오를 만큼 안타까움을 선사해 주었는데, 이번 썬더볼츠에서는 이 구겨진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활약상이 등장할지 개인적으로 레드 가디언의 분량에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그가 팀에서 입단만큼은 확실하게 해줄 것 같으니, 비록 몸뚱아리는 쇠약해졌지만 풍둔 주둥아리 술로 캐릭터성 하나만큼은 챙겨가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멤버는 바로 태스크마스터 안토니아 드레이코프입니다.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로 등장한 태스크마스터는 사실 레드룸의 수장 드레이코프의 사망한 딸이었다는 반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과거 나타샤는 클린트와 함께 레드룸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의를 위해 소수도 희생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과 연관없는 드레이코프의 딸 안토니오가 사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안토니오는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살아있었고, 이 사실을 숨긴 드레이코프는 자신의 딸을 세뇌시켜 태스크마스터라는 암살자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옐레나의 레드룸 파괴 작전이 성공하면서 나타샤와의 전투 끝에서 세뇌에서 풀린 태스크마스터 아니 안토니오는 다른 위도우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며 자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영화 속에 등장한 태스크마스터의 능력을 살펴보면 전투 중 그녀가 행동하는 자세와 기술들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히어로들의 전투 데이터를 시청각 자료와 특수한 칩을 슈트에 이식해 카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전투 센스만큼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혈청을 맞았지만 오랜 세월로 살짝 너프된 레드 가디언과의 전투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압도하는 것으로 보아 슈트에서 파워를 공급해준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6명의 멤버 중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예고편이나 포스터에 등장한 비율로 보아 극 중에서 분량이 굉장히 미미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죠.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단순 빌런이었던 캐릭터를 이번 작품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냥 소비하기엔 아깝잖아요. 가능하다면 커다란 임팩트 정도는 남기고 퇴장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끝! 자, 4월 30일에 개봉하는 썬더볼츠의 핵심 캐릭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잠시 마블에 관심이 떠나있던 분들에게 영화 관람 전 커다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번 영화를 보시려는 분들께도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